와,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다. 올여름은 진짜 더울 거라던데 벌써부터 그게 팍팍 느껴지네. 그나저나 지난 산책 때 해준 얘기 기억나지? 오늘은 다른 친구 얘기 가져왔어. 내 친구 수진이 기억하지, 엄마? 그 외에 키 크고 인상 좋은 오빠 가진 애 있었잖아. 맞아. 그 오빠 농구 부고 잘생겨서 따라다니는 여학생도 많았던. 근데 엄마, 그 오빠네 집이 이번에 아주 풍비박산이 났대. 근데 이 얘기 진짜 주인공은 수진이도 아니고 수진이네 오빠도 아니고 걔네 아버지야. 들어봐. 수진이네 오빠가 원래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잖아. 어머니가 오빠 갖기 전에 한번 사산을 하셨었대. 그래서 오빠 태어났을 때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거든. 수진이가 지금도 서러워하는 얘기가 있는데 걔네 집에 어렸을 때부터 거실에 오빠 사진밖에 없었대. 수진이 사진은 딱 한 장. 그러다 보니까 이 오빠라는 놈이 나이 50이 다 돼가도록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줄 안대. 작년에 오빠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대뜸 찾아와서는 부모님 아파트 담보 잡아달라고 했대. 부모님이 망설이시니까 오빠가 한다는 말이 어차피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이거 다 내 건데 미리 좀 쓰면 어때서 이러더라는 거야. 아니 엄마,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말이야? 그 말 듣고 수진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다더라고. 근데도 부모님이 결국에는 도장 찍어주셨대. 그 자식 잘못될까 봐서. 근데 더 가관인 건 새언니야. 결혼할 때 혼수라고는 이불 한 채 덜렁 해와놓고는 시집에 바라는 건 또 어찌나 많은지. 근데 또 수진이 어머니는 그래도 당신 며느리니까 그래 괜찮다, 이불 한 채라도 혼수 해왔으니 된 거 아니냐, 그게 다가 아니다 하고 넘어가셨거든. 근데 이 새언니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지 자랑만 하기 바빴대. 자기 친정은 강남에서만 살아봐서 강북은 처음이고 또 새집은 머리털 나고 처음 살아와서 자기 너무 불편하다고. 한마디로 신혼집을 강북 전세로 잡아준 게 불만이다 이거지. 근데 엄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정집도 전세였대. 강남도 아닌 변두리에. 그것도 수진이가 우연히 새언니 친정 동네 친구한테 듣고 알았대. 수진이가 그 얘기 듣고 며칠을 잠을 못 잤다더라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그냥 모르는 척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말씀 안 드렸대. 엄마가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뭐 그 정도로 끝났으면 일도 아니지. 오빠 사업이 엉망이라 직원들 월급도 빌려다가 주는 판인데 새언니 SNS 보면 아주 기가 막히대. 6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외여행 가고 명품 쇼핑하면서 자기 남편 사업 승승장구 중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수진이가 결정적으로 빡친 게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셨대. 새벽에 갑자기 가슴 통증이 가서 119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새언니라는 사람은 발리에 있었대. 해외여행을 간 거지. 뭐 아버지가 쓰러질지 모르고 여행 간 거니까 여행 간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 근데 분명히 수진이가 새언니한테 아버지 응급실 가셨다고 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그 시간대에 발리 풀빌라에서 찍은 셀카가 SNS에 올라와 있더라는 거야. 시아버지가 응급실에서 중내사내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발리에서 셀카를 찍어서 그것도 SNS에 올리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그날 수진이가 아주 이를 갈았대. 너 어디 나중에 두고 보자 하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부모님 아파트 담보 잡힌 대출이 연체되기 시작한 거야. 집은 경매 넘어가게 생겼는데 오빠는 부모님 연금 나오는 걸로 그 이자 갚으면 될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더래. 엄마, 자기가 사업한다고 부모님 자산 다 빨아먹고 이젠 연금까지 내놓으라는 게 그게 정상이야? 참다 못한 수진이네 부모님이 작전을 다셨대. 우리 이제는 정말로 빈털털이다. 집도 넘어갔으니까 이제 니네 집 가서 들어가서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지. 그러고 짐 싸들고 아들 집으로 가신 거야.
그날이 한겨울 영하 10도였다는데 새언니가 문도 안 열어줬대요. 그냥 인터폰으로 애들 교육이 안 좋으니 오지 마세요 하고 말더래. 오빠는 안에서 그 얘기 다 듣고도 나도 죽겠는데 어쩌라는 거냐고 한마디 하고는 끝. 엄마, 그 추운 날 70노인 두 분이 1시간을 그 집 앞에 계셨대. 수진이가 그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다고 하더라. 결국 부모님이 못 참고 전화하셔서 오늘은 그냥 모텔에서 자고 내일 돌아갈게 그러시는데, 에휴, 수진이가 그 전화 받고 당장 차로 부모님 모시러 가는데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대. 하도 울어서. 근데 엄마, 이때부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 아버지가 그 일 있고 나서부터 눈에 띄게 자주 어딘가로 외출을 하시는데, 어디 가시냐고 물으면 꼭 옛날 친구 만난다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친구를 만나러 가는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휴대폰을 꼭 가슴에 품고 다니시더래. 평소에는 그냥 책상 위에 놓고 있어서 카톡이며 문자도 제대로 못 보시던 분이. 어머니도 그걸 보고 좀 이상하다 싶긴 하셨는데 무슨 큰일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대. 근데 이게 진짜 반전이야. 사실 수진이 아버지가 오빠 몰래 숨겨둔 땅이 하나 있었대. 옛날에 시골 형제분한테 받은 산인데 거의 잊고 사셨다나 봐. 근데 그게 최근에 도로공사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토지 보상이 나온 거야. 그것도 부모님이 길바닥에 나으시게 딱 1달 전에 통보를 받으신 거지. 아버지가 그 돈으로 뭐 하셨는지 알아? 오빠네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들, 그러니까 채권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채권을 하나씩 1달 동안 사모으셨대. 아, 엄마, 그 채권을 산다는 게 뭐냐면 오빠네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빚을 받을 권리를 사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이제 빚쟁이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근데 오빠는 그것도 모르고 돈 밀리는 데서 압류 들어오게 생겼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무시무시한 채권자가 자기 아버지였던 거지. 진짜 영화 같지 않아, 엄마? 그 점잖던 70노인이 자식한테 당하고서 그렇게 멋지게 한수도 쉴 줄 누가 알았겠어. 여기서 수진이도 한몫 거들었지. 그동안 모아놨던 새언니 인스타 명품 사진들이랑 발리 셀카, 뭐 기타 등등 증거들을 몽땅 다 증거로 제출해버렸대. 사업 힘들다더니 돈 많네? 우리 아버지 돈부터 갚아 라고 압류 걸어버린 거지. 그리고 마지막엔 아버지가 오빠한테 그러셨대. 너 같은 불효자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 한마디 하시고 보상금으로 수진이랑 어머니 모시고 새 집 사서 이사 가셨대. 오빠네는 집도 잃고 부모님 재산도 다 날리고 SNS에서 허세 부리던 거 다 까발려져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더라고. 엄마, 자식 귀하게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가 봐.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다 쏟아붓지 마. 엄마 인생도 엄마 거니까 좀 챙기면서 살라고. 엄마도 오빠 너무 지나치게 챙기는 거 알지? 나? 나는 엄마 집 타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미리 효도 계약서는 한 장 써둘까? 농담이야, 농담. 아, 다음 산책 때는 또 다른 얘기 가져올게. 이번 얘기는 딸이 좀 이상해. 진짜 엄마는 상상도 못할걸? 기대해도 좋아.